엔딩 크레딧 이후 새롭게 열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필름 라운지의 매니저 필라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작품은 2025년 일본 영화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작품 이상일 감독의 국보인데요. 제1교포 3세인 이상일 감독은 가부키라는 폐쇄적인 세계를 빌려 한 인간이 국보라는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생을 어떻게 깎아내고 단련하며 쏟아내야 하는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175분이라는 압도적인 러닝타임 속에 담긴 예인들의 도끼와 고독, 이 뜨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늘도 필름 라운지의 5분의 패널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연극영화과 학생이신 준영님,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수님, 중견기업 인사팀장님이신 상철님,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셨던 영자님, 그리고 열심히 대입 준비를 하고 계신 민기님쯤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지혁입니다. 평소 이상일 감독님의 지독한 리얼리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번 국보는 배우를 꿈꾸는 저에게는 마치 바이블 같은 작품이라 오늘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영화 속 미장센이나 색감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인데요. 이번 국보는 가부키라는 화려한 무대와 그 이면의 어둠을 시각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대비시킨 작품이라 디자이너로서 볼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국보를 보면서 혈통과 재능이 부딪히는 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도 학연, 지연, 인맥으로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순수히 자기 능력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국보를 보면서 예술가의 치열한 삶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독과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잠시 멈춰서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 민기라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겸 시간 맞는 거 끊어서 본 영화가 국보였어요. 3시간이라는 러닝타임에 압박이 있었지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오늘 선배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라운지의 조명을 조금 더 낮추고 국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어 보죠. 영화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장면은 어디셨나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저는 기쿠오가 스승 한지로의 대역으로 오하치 역을 맡아 처음 무대에 오르던 순간이요. 사실 연기를 전공하다 보니까 저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건지 자꾸 따져보게 되거든요. 근데 요시자와 료 배우의 그 기괴할 정도로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장면 하나를 위해 촬영 전부터 무려 1년 반 동안 사생활을 포기하고 가부키 특훈을 받았다더라고요. 배우의 그 필사적인 욕심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기분이라 전율이 돋았습니다. 네, 준영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장면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영화 끝나고 나서도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주인공 어린 시절에 눈 속에서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죽잖아요. 그때도 하얀색 눈과 빨간색 피의 대비가 강렬해서 기억에 남았는데, 영화 전체가 결국은 그 아픈 기억을 아름다움으로 바꿔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스포 같아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미학적인 장면이 기억남아요. 와, 다들 되게 깊게 보셨네요. 전 좀 단순하게 슌스케가 자취를 감췄을 때가 제일 기억나요. 당연히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한테 밀렸을 때 그 멘붕. 저도 매달 다르긴 하지만 어떤 때 분명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친구가 저보다 성적 잘 나왔을 때 인정하기 싫으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인정하기 싫고 그냥 결국 내 자신이 싫어져서 다 꼴도 보기 싫을 때 있거든요. 떠나는 슌스케가 남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 기쿠오가 나이가 들어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는 장면이 마음에 남아요. 거울 속의 얼굴이 본인의 얼굴인지 아니면 평생 연기해온 여자의 얼굴인지 헷갈려 하는 것 같은 그 공허한 눈빛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한참을 먹먹해 했어요. 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흥미로운 말씀 감사해요. 이 영화가 거둔 기록적인 흥행 뒤에는 지독한 정성이 숨어 있죠. 여러분은 이 제작 과정에서 어떤 비하인드가 가장 놀라웠나요? 네, 저는 이상해 감독님의 그 지독한 완벽주의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감독님이 인생은 인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신 인터뷰가 있거든요. 여기 잡지 인터뷰를 보면 인생엔 설명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갑자기 5년, 10년씩 시간을 훌쩍 건너뛰는데 그 불친절함이 오히려 인생의 진짜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집요함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화 속 가부키 명간의 그 묘한 공기나 위계 질서가 너무 리얼해서 직장 내 파벌 싸움이나 권력 구조를 보는 것처럼 숨이 턱 막히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디테일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원작자 요시다 슈이치 작가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소설을 쓰려고 실제로 3년 동안 가부키 분장실에서 스태프로 일하며 밑바닥부터 취재를 했다면서요. 3년이라니. 그 세월 동안 분장실 구석에서 예인들의 숨소리를 들었을 작가의 집념이 영화의 디테일을 만든 것 같아요. 촬영 현장 비화도 재밌더라고요. 촬영 감독님이 분장실 복도를 산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길처럼 생각하고 찍으셨대요. 화려한 무대로 나가기 위해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는 예인들의 발걸음이 마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같았달까요? 저도 요시다 슈이치 작가님이 가부키 스태프로 일하셨다는 거 알고 좀 놀랐어요. 그 도끼가 영화의 그 묵직한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배우 캐스팅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요. 감독님은 두 주연 배우를 차가운 불꽃과 뜨거운 불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두 배우의 에너지도 영화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도 그 인터뷰 봤어요. 요시자와 료는 배역을 내면에 갈무리하는 차가운 불꽃이고, 요코하마 류세이는 끊임없이 소통하며 에너지를 키우는 뜨거운 불꽃이라고요. 실제로 감독님이 현장에서 두 배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말을 섞지 못하게 독한 디렉션을 주기도 했대요. 준영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렉션 이야기 진짜 무섭네요. 저는 요코하마 류세이 씨가 실제로 극진 가라테 세계 챔피언 출신이라는 거 알고 좀 반전 매력이다 싶었어요. 그 탄탄한 몸을 가진 분이 가부키의 그 섬세한 곡선을 만들려고 근육을 다 빼고 체형까지 바꿨다니. 역시 국보급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저도 제 목표를 위해서 저 정도 도끼는 품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슌스케 어머니 역의 테라지마 시노부 배우가 실제 가부키 명문가 장녀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현장에서 가문의 생생한 생리와 분위기를 조언해 줬다는데 어쩐지 영화 속 가문 내의 그 차갑고도 엄격한 공기가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배우들의 눈빛 대결만큼이나 그 주변을 감싼 분위기가 영화의 몰입감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줬다고 봅니다. 네, 실제 가문의 생리가 녹아 있어 더 사실적이었나 봅니다. 영화 속 온나가타는 단순히 여성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남성 배우가 여성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는 존재인데요. 여러분도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온나가타처럼 본래의 나를 감추고 완벽한 역할을 연기해야 했던 적이 있으시나요? 음, 저는 일하면서 늘 온나가타가 된 기분이 들어요. 제 안에는 사실 투박하고 거친 감성이 있는데 일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세련되고 우아한 전문가의 가면을 써야 하거든요. 여성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여성의 이상향을 만들어내는 온나가타처럼 저도 제가 아닌 전문가 지수 씨를 연기하는 거죠. 가끔은 그 가면이 너무 딱딱해져서 진짜 내 얼굴이 뭔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게 저를 지켜주는 갑옷 같기도 해요. 아, 지수님 말씀 공감돼요. 저도 제가 왜 무대 위에서 그런 뜨거운 에너지를 쏟아내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냥 그 배역에 가면을 썼을 때 나타나는 모르는 나를 만나는 게 연기의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교단에 서면서 선생님이라는 가면을 썼죠.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올바라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니 가면을 벗는 게 좀 허전하드만 막상 시간이 또 흐르니 이제 그냥 영자 할머니로 사는 게 편해졌어요. 기쿠오와 슌스케는 서로의 재능을 시기하면서도 결국 서로가 없으면 무대 위에 존재할 수 없는 사이였죠. 여러분께도 이런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맞아요. 저한테는 제 작업을 가장 혹독하게 비평하는 오랜 친구가 그래요. 제 결과물을 보고 아직 멀었네 라고 말할 때면 진짜 미운데 또 그 친구가 아니면 누가 제 작업의 정수를 알아주겠나 싶거든요. 기쿠오에게 슌스케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평생을 바친 예술의 길에서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라고 눈으로 말해주는 유일한 관객이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입사 동기가 떠오르네요. 처음엔 같이 술도 마시고 동기들이랑 MT도 갔는데 그 친구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영업도 잘해요. 성과도 잘 내고. 저는 못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배우고 싶으면서도 솔직히 약간 질투도 좀 났었거든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처럼 급급하지 않게 항상 저만의 방식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저 보면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아차 싶었어요. 저는 남편이랑 완전히 양육관이 달랐어요. 저는 원칙, 규율을 중시했는데 남편은 애들하고 재밌으면서도 다정하게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처음엔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아이들 엄하게 혼내고 가르치고 나서 애들 기가 죽었는데 남편이 아이들 따뜻하게 달래주고 안아주고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파트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 덕에 지금까지 애들도 잘 컸고요. 부부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이지만 기쿠오랑 슌스케 같이 내 노력을 온전히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기도 하니깐요.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렇죠. 제 라이벌은 사실 과거의 나 같아요. 매달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난달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아졌나?를 자문하게 되거든요. 기쿠오에게 슌스케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제 과거의 연기들이 저를 채찍질하는 가장 무서운 라이벌입니다. 네, 과거의 나를 뛰어넘으려는 준혁 씨의 열정이 멋지십니다.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며 영화 마지막 기쿠오가 보았던 그 장엄한 풍경처럼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재수 성공하고 부모님께 성적표 보여드리는 날요. 근데 사실 더 보고 싶은 풍경은 그 대학문을 들어가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는 제 뒷모습이에요. 기쿠오가 무대로 향할 때 느꼈던 그 떨림을 저도 제 인생의 새로운 무대에서 느껴보고 싶어요. 드디어 나도 내 무대를 찾았다 하고 소리치면서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도 어떤 전시회장에 제가 만든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싶어요. 세월이 흘러도 누군가의 일상에 제 흔적이 조용히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우아한 정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퇴직하는 날 후배가 와서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말해줄까요? 네, 부끄럽지만 그런 풍경이요. 그게 제가 꿈꾸는 엔딩입니다. 저는 제 연극이 끝나고 암전이 됐을 때 관객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아주 뒤늦게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를 들을 때예요. 그 정적의 순간이 제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정점입니다. 내가 전하려던 진심이 관객의 가슴에 닿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 그 풍경 하나를 보려고 저도 요시자와 류처럼 연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참 멋진 풍경을 품고 계시네요. 저는 이미 그 정점들을 지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새로운 풍경이 보이네요. 제가 예전에 가르친 학생이 결혼하고 아이와 함께 저를 찾아왔었는데 그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요. 욕심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와 학교에서 함께했던 학생들이
어엿한 어른이 돼서 찾아와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얽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라는 단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내일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필름 라운지의 매니저 필라메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